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나왔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결과였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도 야당에 의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심지어 탄핵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은 왜 발의되었을까요?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야당 의원 191명이 발의하며 본회의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최종적으로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게 된 사례입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헌재에서 63일 만에 기각되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 결론에 이를지 이제 헌재의 결정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통해 헌재로 전달했습니다.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전원재판부 회의를 통해 심판 절차를 논의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강일권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재판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에 탄핵안이 의결된 만큼 주심 배당과 절차, 논의까지 일정한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핵 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결론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18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